쪽, 남일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네. 그 양대마을 좋더라고요. 양대리. 나 거기 보면서 야, 이 동네 괜찮구나. 신천 양대리. 네, 거기 좋더라고요. 양대리. 딱 가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 보니까요. 그 초이사람들 묘를 거기서 주로 많이 썼어요? 그 장군도 나오고 그랬더라고. 아, 그렇게. 아, 그래요? 난 그 자리 가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지금도 짜릿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아, 거기 가서 보면. 요것을 기준으로 이제 지금 그 남이 쪽을 이렇게 보니까 10개리로 돼 있더라고요. 미명인데. 일단은 공부를 하시면서요. 흉명학 공부가 또 필요해 이게요. 그 동네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뭔가 느껴져야 되는 거야. 왜? 양대리 하면 뭡니까? 아, 큰 양지가 큰 곳?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벌써 양대리 하면은. 그럼 성명학도 중요한 거예요. 이름 딱 보는 순간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성명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럼 성명학도 딱 보면 이름 보고서 그 사람의 성품을 딱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는 거야. 이것은 지금 하금리에 있는 걸 제가 갖다 찍어놨는데, 하금리 게 거기 동네에 있는 걸 찍어놨는데, 내가 찾았었어요. 금산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뭔가 어딘가 있을 것도 같은데, 옛날 지도 양대리가 지금 신천이잖아요. 진짜 저 남이면이야. 아닌데 그거. 남일면에 양대리가 있어. 양대리라는 여기 양대리지 실제 현재는 행정적으로는 신천이로. 신천이 어째? 남이면 신천이지. 남이면. 하여간 나는 그 양대리 이쪽에서 넘어가면서 남이 지나서 남이로 넘어가죠. 그럼 그러니까 양대리가 양대리는 남이면이고 그 넘어간 저기 남이면. 그러니까 양대리를 거쳐서 간다. 넘어서 이제 좀 들어갔는데 양대리나 거기 지나가면서 거기 좋더라고. 그랬던 거근데 지금 보자는 것은 남이면 쪽으로 한번 이렇게 보자는데 거기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요. 뭐 여기 성동리, 석동리, 매곡리, 흑암리, 구성리 그렇게 보니까 역평리를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이게 체크하게 된 것은 일단 600고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체크했는데 막상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지역이다. 금산 지역에서는 일단 역평리를 들어온다면 금산 지역의 역사를 얘기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백고지가 역평리에 있나? 예. 그럼 뭘로 그렇게 자신합니까? 이런 얘기인데 역평리 명칭과 유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역평리 금산읍에도 몇 킬로 있고 그 다음에 역평리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역평리는 고려 6대 성종 때에는 재원역에 예속된 단역으로 조그마한 이제 여기에 밑에 역으로 관물수송과 전력 기반으로 고산, 전주, 삼례 방향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교통의 요지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거기. 그렇죠? 네, 꿀짝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뭘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 아니면은 하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재원역에는 남일도의 가정역, 고산도의 역평역, 공주도의 마전, 옥천도의 신평역의 4개의 역을 두고 역무를 담당하게 했다. 역평리의 고산도 역평역에는 재원역의 역관인 찰방의 관장으로 역승, 역정, 역족을 각 한 명을 두어 역을 관장하게 하였다. 역평리는 역들이라고 칭하였으며 역과 찰방터, 굳이 2,000평, 그 앞에 말의 사후 관리터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정도로 역평리는 역사를 지닌 곳이다. 대단한 곳이라고 봐야죠. 진산읍에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여기를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면 통합으로 시작된 역평리는 역평의 맨 위에 상역, 상역에서 오리를 더 간다 해서 가오리 마을 앞에 돌이 2개 더 있다는 석신을 1930년대부터 명명한 신대, 역평리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충역, 역평리 끝자락에 위치한다는 계동, 이렇게 4개의 자연부락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이름들은요
풍수와 관련된 그 당시의 기능을 중심으로 마을명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한다면은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지역의 풍수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역시도 어렵습니다. 아직. 가서 느끼고 보면서 조금씩 느끼는데 자신있게 뭐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맥도 저 역시도 조심스럽습니다. 자, 역평이 만큼 매력적인 곳입니다. 금산의 한 면, 지금으로 볼 때는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보여지지만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고 저도 이번 기회에 이 역평이를 이렇게 잠시나마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평이 골짜기의 유래를 이렇게 보면 그것은 그 게시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했는데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조금 뭔가 좀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이 거기 기침이라고 해서 깃발, 창검, 활 등을 보관하는 무기입니다. 이 밑에 있는 기침이는 지금 동네에서 제시한 면에서 제시한 그 기준인데 위에서 하는 기침이가 지금 지도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침이 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기침이는 뭡니까? 그런데 기치,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귀신이 내리는 벌을 받는 곳이 기침이다. 기침이 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기침이 꼴을 밑에 기침이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동네 그 게시판에 보면. 근데 저는 위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보면서 지도에서 이곳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거기를 유심히 보면서 큰 기침이, 작은 기침이, 그 다음에 기침이골 이걸 보면서 이곳에 과거에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600고지보다는 이곳에서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네 만약에 그 당시에 그 6.25 때 사람들은 이곳에서 많이 살지 않았겠느냐? 그 골짜기로 볼 때 이쪽이 물도 좀 흘러내리고 600고지에서 살지 않았을 테니까요. 기침이가 있고 대방골, 뭐 잠고개, 성채골, 우량산골, 신당골, 대동지, 역평저수지 이렇게 나오는데 역평저수지는 42년도에 역평저수지를 댐 건설을 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42년. 42년이면 일제시대죠? 그랬죠. 네, 그때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역평저수지는 지금 기침이골의 하단에 있습니다. 그럼 풍수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할 때는 그 물이 기침이골의 물이 글로 고여들었다고 할 때 굉장히 기가 강한 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풍수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자, 이것을 제시한 이유는 골짜기의 유래, 이 유래, 이 기침이 나오죠? 이 기치입니다, 기치. 국어사전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기치. 기침이를 찾으면 원말은 기치라고 나옵니다. 기침이라고 안 나와요. 그래, 기침이는 깃발, 창검, 활 등을 보관하던 무기고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골짜기는 기침이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얘기하면 기침이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거에 뭐가 잘못됐네, 잘됐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학생을 당하면 이런 게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백두대간 줄기를 얘기했습니다. 동족 상잔 비극의 현장 600고지, 상전탑, 백령산당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 현장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요.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 본다면은 옥천에 가면은 그 구읍에 정지용 생가가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 생가 옆에. 그럼 정지용 그 시인이 올보겠다는 말이 많죠. 그러면은 우리 어떤 정신으로 볼 때 정지용 생가를 그렇게 막 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나 지금은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한 지역의 인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우리끼리의 싸움을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지양하는 형태입니다. 승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뭔가 추문탑의 형태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는 결국에 같은 민족인 그 사람들을 죽이고서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약간 그런 얘기고 백두대간 줄기, 백두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는
이제 기의 형상이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백두산에서 소백산,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온 걸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소백산, 월악산, 송리산까지 왔습니다. 월악산을 지나서. 그 다음에 황악산, 민주지산, 덕유산, 황석산, 장안산, 팔공산, 마이산으로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당시에 북한에서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산맥을 정확하게 기맥을 알았다면은 이쪽으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그냥 올라온 거야.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렀고 여기에 머물른 중에서 이 주변에서 그 지지 세력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당시는요 지금 383을 막아놓지 이렇게 막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는 막아서 산 타고 올라갔을 겁니다. 전라도 쪽에서부터 올라온 이 사람들이 그냥 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가지를 못하고서 여기서 머무른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출해 봅니다. 그곳이 결국에 600고지의 그 금방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요 우리나라 최고봉 백두산을 향하여 위치한 대둔산을 지나 계룡산이 금남정맥의 종착지이며 금강을 사이에 두고 청양의 칠갑산은 금북정맥에 속한다. 그러니까 금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금남이라고 표현하고 북쪽은 금북정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갑산하고 계룡산하고는 바로 앞에 보이지만은 산맥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강줄기가 들이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고요. 금산의 백암산, 성치산, 백령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요. 산끼리 연결시켜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고 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산맥이 꼭 높다고 해서 그 산맥으로 연결됐다 나왔다 이렇게 하기 힘들고 위도상으로 밑에 있다고 해서 거기를 거쳐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기후는. 그래서 저는 섣불리 이걸 정의 내리고 싶지는 못하고 일단 그 주변에 사는 금남정맥이다 이렇게까지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할 때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듯이 금남정맥의 최고봉이라는 건 운장산, 전라도의 운장산에서부터 대둔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대둔산은 계룡산으로 가고 있는 그 정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 나온 진학산이나 이러한 백령산 등은 그 가운데 있는 산들이다. 같은 금남정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령산등 이렇게 나오는데 백령산등에 대한 이것을 뭐 쭉 설명했습니다. 현재 자료로서 남겨놓으려고 설명했던 것이니까 지나갈게요. 600고지 승전탑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 것만 볼게요. 제가 이건 제 생각을 떠는 겁니다. 승전이라는 전승탑이라는 이것보다는 거기에는 기치미골이라고 있습니다. 기치미골. 큰 기치미골, 작은 기치미골. 이 기침이라는 건 뭡니까? 귀신이 평가를 하고 귀신에 의한 어떤 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흘러내리는 물이 어떠한 기운이 담겨 있는가를 말합니다. 기침을끓여서 내리는 그 기운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뜨고 나서 저는 한번 다시 올라가 봤습니다. 그 지역 동네에서도요, 동네 명을 보시면서 과거를 이렇게 한번 그 책을 보면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명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풍수가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이 지금 백령산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 백령등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 600고지 밑으로 이게 역평저수지입니다. 역평저수지에 이게 작은 기치미골이라고 해서 작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큰 기치미골이라서 이쪽에서 그러는 큰 기치미골이 있습니다. 기치미골. 기치미 뜻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물이 어디로 모여듭니까? 할 때 이 역평저수지로 모여듭니다. 아마 그 당시에 2년에 가깝게 1년 넘게 이들이 이 산속에 살 수 있었던 건 결국 이 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이 골짜기에서 죽어갔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혼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승전탑 얘기하고 있고요. 기침입구를 쓴 것이고 삼성에 대한 사진을 한번 찍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삼성을 보면서 제가 2024년도부터는 구대운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운은 남쪽에 대운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남쪽은 결국 어디입니까? 할 때 금산읍으로 볼 때는 남서쪽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남쪽이 남일이나 남이 쪽을 우리가 남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대운이 왔다. 이쪽에 금산군은 투자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볼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곳의 투자는 결국에 이런 삼성들을 복원시키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해야만 합니까? 할 때 특히 구대운은요 구이화입니다. 불기운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앞으로 20년간은 특히 이쪽 지역에 산불이라든지 불조심을 해라 이렇게 또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산불 조심 있잖아요. 가을 늦가을에서부터 초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운이 저는 여기 어떤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대운이 흐르기 때문에 투자하자면은 업을 억상대처라고 표현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이런 삼성을 복원시키는 작업도 역시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요 그림을 하나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그림. 이것은 금산읍의 양질인가요? 요 위에 있죠. 어디입니까? 예? 예. 양질이라고 합니까? 예. 예, 양질이. 양질이의 그 팽나무 열리목입니다. 열리목. 양질 어디에 있는 거죠? 장중이 바로 향들이 앞에 아파트 그 바로 위에 예, 있죠. 예. 바로 열리목인데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열리목은 나무 두 개가 나무 하나로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때 이게 어느 기운을 받는 겁니까? 할 때 이것은 부부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부부간에 연이 안 좋잖아요. 저 사진 잘 찍어다가 액자로 해가지고 딱 걸어놓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저 나무도 사랑으로 붙었는데 나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뭉치는데 왜 너는 못 만나냐? 이런 기운을 받는 겁니다. 이게 풍수 인테리어의 기운입니다. 꼭 해바라기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사들의 기운도 중요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시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주변에 친척이나 누가 아직 결혼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을 주냐? 저런 사진에 대한 선물을 하나 엑소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를 좀 찾아라. 그럼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좀 멀어지겠죠. 그럼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거창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거창하죠. 이거 만들려 사진 찍어야죠. 사진도 잘 찍어야죠. 그러면 거창하죠. 열리목입니다. 팽나무 열리목이죠. 팽나무. 네, 팽나무. 어떻게 있는 거지 이게? 이것을 한번 제시해보자. 이게 인테리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제가 어제 가서 찍은 건데요. 이것은 역평 저수지를 찍었습니다. 역평 저수지의 흐르는 이건 뭡니까 할 때 이것은 기치미골의 골짜기를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이걸 찍으면서 혼들이 과연 있을까? 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찍어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는 어디 가서 뭘 하심에 있어서 어딜 가 뭘 보심에 있어서 그냥 막연히 보시지 말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보면서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공부의 묘미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다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항상 얘기했듯이 이제 아파트는 과연 어떻게 짓는 거냐라는 얘기인데 아파트 외관은 반듯한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뭘 돌아오냐면 이제 실전 풍수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은 어떤 풍수의 지형적 형태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는 이 커리큘럼에 어떤 제시하는 목적이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죠? 인테리어 이쪽이 이것을 전혀 안 한다는 건 그래도 아파트는 어떤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각지 그런 거 찾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반듯반듯한 거.
아파트를 찾으십니다. 기는 모양의 형태가 있지 않고 접하는 사물의 모양에 따라 변한다. 그러니까 기는 얘기했듯이 모양이나 형태가 있지 않고 접하는 사물의 모양에 따라 변한다라는데, 땅에 지분도 어떻다. 지분의 모양에 따라서 기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지번에 따라서. 내 땅이 세모지면 세모진 기의 기운을 나는 받는다. 네모지면 네모진 기운을 받는다. 기라는 것은 고정적인 형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역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파트 외관은 여기서 아파트 외관은 반듯하거나 부드러운 곡선을 하고 있는 것이 좋다. 각이 많거나 복잡하면 흉상이다. 아파트 외관.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지그재그 등 동배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지그재그, 앞에 건 지그재그죠? 옆에 건 딱딱 각지고요. 보통 지그재그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 지그재그. 이런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운으로 볼 때. 네. 높이와 층수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높은 층을 좋아합니다. 고층. 보통 한 8, 9층에서 한 17층, 20층까지 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풍수상으로 볼 때는 별로란 얘기예요. 땅의 기운이 올라오는 그곳까지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이, 노인들은 어느 층을 좋아합니까? 1층도 좋아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땅의 기운이 직접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전원주택의 기운을 받으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편안함까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1층을 좋아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1층이 밑에가 지하 3층이잖아. 그렇기는 하죠. 그러나 나무들이 1층에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2층 이상이니까 좋겠다. 자, 아파트 층수. 지기는 위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다. 위도.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위도.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하면 북위, 남쪽으로 하면 남위.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합니까? 위도. 우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 북위 뭐 36도. 이렇게 얘기해요. 북쪽을 180도로 쭉 나누는 거예요. 180도. 북위 1도, 2도, 3도 이렇게 180도로 나누는. 그 다음에 경도는 세로로 나눈 겁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영으로 해서 동쪽으로 하면 동경, 서쪽으로 하면 서경. 우리는 무슨 경? 동경. 136. 동경. 그러니까 극과 극을,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다 180도 나눠준 겁니다. 그래, 위도라는 것은 결국에 북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추위와 계절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위도 경감은 쌀 하면은 쌀이라는 단어에서 뭘 느껴야 돼요? 아, 쌀이 뭔가 머릿속에 막 떠올려요. 설명을 하면 좀 못해도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은 거야, 이미지가. 위도하면 위도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 이게 보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 차이는 있다. 그런데 평균 0.5 가우스 뭐 자기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무 높이인 15m까지는 0.5 가우스의 정상적인 지기가 존재한다. 보통 7층에서 8층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지기를 느끼기에 가장 좋다. 7층에서 8층까지. 이런 이론을 알고 계시면서 아파트를 일단 선택할 때 내가 15층 한다. 15층이 왜 좋으냐? 이거보다는 나는 뭐가 좋다? 전망이 좋은 게 좋다. 이러면 그거 하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내 심리적으로 좋다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약해지겠죠. 보통 7, 8층까지가 좋다. 그래, 딴 거, 가우스 이론이 뭐니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땅 기운이 7, 8층까지 강하게 올라가니까 그것까지 좋은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7, 8층까지. 15m까지.
그러나 그 기운보다 주장하는 사람 나는 높은 게 그래도 좋아. 그럼 그 선택하시는 거야.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명당 자리라도 들어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명당 자리하고 또 얘기하면 혈자리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혈자리 얘기하잖아. 명당은요 혈자리의 앞을 우리가 명당이라고 마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혈자리와 명당자리를 같이 봅니다. 그냥 명당자리 하면 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당신도 맞다고 주장해도 당신이 선택한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개방성입니다. 이건 음택 비보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몇 자리는 보통 산 쪽에 이렇게 있어야 좋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까? 산 속에 있으면 안 가요. 못 가는 거리고. 안 가요. 또 그럼 도로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편한데 또 옆자리가 좀 뭔가 도로 옆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비보했더라. 비보라는 것은 풍수상으로 악의 기운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매장을 했는데 저도 역시 매장할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는 하고 싶어요. 그건 나를 위해서입니까? 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념관 내지는 뭐 박물관 이런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뭐 국립묘지를 가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국립묘지가 국가를 위해서 죽었던 이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적당한 곳에 하나의 몇 자리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식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자식들에게는 큰 교육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뭐 대부분 저는 화장하기로 했어요. 왜? 자식들에게 짐 안 들려고요. 짐 아니에요. 당신의 모습이 있는 자체로 자식들은 또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제 집사람한테 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물려줄 건 없어도 그래 여기를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이게 산소입니다. 산소 옆에 도로를 찍었습니다. 산소는 이렇게 보이죠? 이게 도로 앞에 산소입니다. 참 좋죠? 도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다니기 좋습니까? 그러나 도로 옆을 지나가면서 산소가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 이거 좀 기분으로 볼 때는 안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산소 옆에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역시 잔디 안 자라요. 안 좋아요. 겨울에 눈 안 녹아요. 여기도 산소입니다. 이것도 도로 옆입니다. 똑같은 도로를 제가 같이 보라고 찍었어요. 이 산소입니다. 이 산소는 도로를 반등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도로 쪽에 이와 같은 비보를 했습니다. 나무를 심어.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면 안 보여요. 가면 앞에서 보면 산소는 이렇게 보입니다. 산소를 너무 정면에 찍으면 이 산소 집안 나타날까, 집안 보일까봐 제가 명예라고 할까봐 또 안 찍었어요. 항상 안 찍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보의 방법. 산 높은 곳에 가지 않고 도로 쪽에 있어도 산소의 기운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로에서 이 보이는 산소들이 안 좋은가요? 일단은 도로에 붙어 있어서 도로에서 이렇게 보이는 기운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큰 도로에도 소도로를 고지하는 것도 그렇지, 그 정도는 괜찮겠지. 소도로야 뭐 괜찮지. 그러니까 비보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현대에 맞도록 된 비보다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 떨어진 부위가 몇 미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몇 미터라는 기준은 없는데 큰 도로는 큰 도로일수록 안 좋고 작은 도로일수록 그냥 괜찮다 이렇게 보여요. 기운이 이 악의 기운이 강할수록 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몇 미터다 이런 기준은 뭐 마땅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끝내려고 한 게 아니라 시간 되니까 알아서 넘어가네. 알아서 뭐 한 건 다 제가 예. 수업 준비한 것은 이번 주에 수업 준비는 이것으로 또 다 한 것이고요. 좀 미흡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소개시켜 드리고 또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바라본다면은 아마 이 2시간이 조금이나마 좀 알차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역시 스메타와 이번엔 질병, 스메타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좀 보자 하고 그 다음 주는 가능하면은 현장에 나가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혹시 못 나간다면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시면 이 안에서 수업할 수 있는 거 체크하도록 하고요. 어느 지역으로 나간다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풍수를 나름대로 좀 연결해서 같이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